삶이라는 게 참 신기합니다. 젊어서 성질 부리던 사람은 나이 들어서도 여전히 성질을 부립니다. 이게 바로 습관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업이라는 것도 결국은 우리가 반복해서 만들어 온 마음의 패턴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오늘도 힘들겠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다. 별일도 아직 일어나지 않았는데 벌써 하루를 부정적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이런 생각이 하루 종일, 한 달, 1년 내내 반복되면 그게 바로 그 사람의 삶이 되는 겁니다. 습관이라는 건 참 무서운 것이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를 지배합니다. 자동차 운전을 생각해 보세요. 처음 운전 배울 때는 어떻습니까? 핸들 잡는 것부터 시작해서 브레이크 밟는 것, 기어 넣는 것까지 하나하나 다 의식해 가면서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지나면 어떻습니까? 운전하면서 라디오도 듣고 생각도 하고 때로는 전화 통화까지 합니다. 손과 발이 알아서 움직이는 겁니다. 이게 바로 습관의 힘입니다. 마음의 습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엔 의식적으로 시작된 생각과 감정의 패턴이 반복되다 보면 자동적으로 작동하게 됩니다. 누군가 자신을 비판하면 즉시 화가 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화를 낼지 말지 고민하지 않습니다. 자동으로 화가 납니다. 이것이 습관의 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습관이 나쁘기만 한 건 아니라는 겁니다. 좋은 습관도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감사 인사를 드리는 분이 계십니다. 매일 아침 고마운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도 습관입니다. 이런 분들은 하루 종일 감사한 마음으로 삽니다. 같은 상황을 겪어도 감사할 거리를 찾아내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는 겁니다. 한 할머니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80세가 넘으신 분인데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또 하루를 주셨구나. 고맙습니다. 이 할머니는 젊을 때부터 이런 습관을 기르셨답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 표정을 보면 참 평화롭습니다. 큰 병을 앓으셔도 경제적으로 어려우셔도 늘 감사한 마음으로 사십니다. 반대로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는데도 불평불만이 가득한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분들은 어릴 때부터 불만을 표현하는 습관을 기르셨습니다. 좋은 일이 생겨도 그 안에서 문제점을 찾아내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어떤 습관을 기르느냐 하는 겁니다. 습관은 중립적입니다. 좋은 습관을 기르면 좋은 삶을 살고 나쁜 습관을 기르면 괴로운 삶을 삽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습관을 의식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거울을 보면서 무슨 말을 하십니까? 누군가를 만나면 제일 먼저 무슨 말을 하십니까? 이런 작은 것들이 모여서 우리의 하루를,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갑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업이라고 합니다. 업이라는 것이 무슨 신비로운 힘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매 순간 만들어가는 마음의 습관입니다. 좋은 생각을 반복하면 좋은 업을 짓는 것이고, 나쁜 생각을 반복하면 나쁜 업을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행이라는 것도 결국은 습관을 바꾸는 것입니다. 나쁜 습관은 끊고 좋은 습관을 기르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물방울이 바위를 뚫듯이 매일매일 조금씩 연습해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자신의 습관을 한번 살펴보세요. 아, 내가 이런 생각을 자주 하는구나. 이런 말을 자주 하는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알아차림이 있어야 바꿀 수 있습니다. 모르면 바꿀 수가 없습니다. 습관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의지만 있으면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좋은 습관이 자리 잡으면 그 다음부터는 저절로 행복한 삶이 이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습관의 힘입니다. 사람들은 참 신기하게도 같은 상황을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습관이 강합니다. 비가 오면 길이 막히겠다고 하고 맑으면 너무 덥겠다고 합니다. 눈이 오면 미끄럽겠다고 하고 바람이 불면 먼지가 날리겠다고 합니다. 언제나 걱정거리를 먼저 찾아내는 겁니다. 한 번은 이런 분을 만났습니다. 아드님이 대기업에 취직해서 모든 사람들이 축하해드렸는데 그 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제 바빠져서 얼굴 보기 힘들겠다. 좋은 일도 걱정거리로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이런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겁니다. 또 다른 분은 복권에 당첨되었는데도 걱정을 하십니다. 세금을 얼마나 낼까? 사람들이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 도둑이 들면 어떻게 하나? 좋은 일이 생겼는데도 온갖 걱정을 다 하는 겁니다. 이런 분들의 공통점이 무엇인가요?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미리 걱정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다는 겁니다. 부정적인 상상력이 너무 발달해 있는 겁니다. 좋은 일이 생기면 그 안에서 나쁜 가능성을 찾아내고 평범한 일이 생기면 최악의 경우를 상상합니다. 물컵에 물이 반쯤 있을 때 어떤 사람은 반이나 남았다고 보고 어떤 사람은 반밖에 안 남았다고 봅니다. 같은 상황인데 해석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이 단순한 성격 차이가 아니라 습관이라는 점입니다.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습관이 어떻게 생기는지 아십니까? 대부분 어릴 때부터 시작됩니다. 부모님이 늘 걱정을 많이 하시면 아이도 자연스럽게 걱정하는 습관을 배웁니다. 학교에서 선생님이 늘 문제점을 지적하면 문제점을 먼저 찾아보는 습관이 생깁니다. 또 우리 사회 문화도 영향을 줍니다. 뉴스를 보세요. 좋은 소식보다는 나쁜 소식이 더 많습니다. 사건, 사고, 재난, 이런 것들을 매일 접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세상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부정적인 습관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아십니까? 먼저 몸에 나쁩니다. 걱정하고 불안해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것이 계속되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소화불량이 생기고 잠도 잘 오지 않습니다. 마음에도 나쁩니다. 늘 부정적인 생각만 하다 보면 우울해집니다. 희망이 사라집니다. 무엇을 해도 잘 안 될 것 같은 마음이 듭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면 진짜로 일이 잘 안 됩니다. 마음이 어두우면 얼굴도 어두워지고 말투도 어두워집니다. 사람들이 가까이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인간관계도 나빠집니다. 누가 부정적인 사람과 함께 있고 싶어 하겠습니까? 만나면 늘 걱정 이야기, 불평 이야기만 하는 사람 말입니다. 처음엔 위로해 주려고 하지만 계속 그러면 사람들이 피하게 됩니다. 한 젊은 분이 상담을 요청하러 오셨습니다. 친구들이 자꾸 멀어진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분은 만나면 늘 힘든 이야기만 하셨습니다. 직장 상사가 나쁘다, 월급이 적다, 집값이 너무 비싸다. 늘 이런 이야기만 하는 겁니다. 친구들 입장에서 보면 만날 때마다 기분이 다운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에게 물어봤습니다. 좋은 일은 없습니까? 그랬더니 좋은 일도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건강하고
부모님도 건강하시고 직장도 안정적이고 그런데 왜 힘든 이야기만 하시냐고 물으니까 그게 습관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바로 이겁니다. 좋은 일이 있어도 그걸 표현하지 않고 힘든 일만 계속 이야기하는 습관. 이런 습관이 인간관계를 망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부정적인 습관을 바꾸려면 의식적으로 연습해야 합니다. 같은 상황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연습 말입니다. 비가 오면 공기가 맑아지겠다. 식물들이 좋아하겠다고 생각해 보세요. 맑으면 기분이 좋아지겠다. 빨래가 잘 마르겠다고 생각해 보세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좋은 일이 생기면 그 자체로 기뻐하는 연습을 하세요. 아드님이 취직했으면 정말 축하할 일 아닙니까? 바빠서 못 본다는 걱정은 나중에 해도 됩니다. 지금은 기쁜 마음으로 축하하는 겁니다. 매일 저녁에 감사한 일 3가지를 떠올려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아무리 힘든 하루라도 감사한 일이 3가지는 있습니다. 아침에 무사히 일어났다. 밥을 맛있게 먹었다. 가족이 건강하다. 이런 당연한 것들에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처음엔 억지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도 계속 연습하세요. 습관이라는 것은 반복해야 바뀝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자동으로 떠오르면 아, 또 예전 습관이 나오네 하고 웃으면서 긍정적으로 바꿔보세요. 이런 연습을 계속하다 보면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같은 상황도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삶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사람들도 가까이 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긍정적인 습관의 힘입니다. 부정적인 마음의 습관은 우리를 괴롭게 만들 뿐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조금씩 바꿔보세요. 여러분의 삶이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참 웃긴 게 인생입니다. 학창 시절엔 언제 졸업하나 하다가 나중엔 학창 시절이 좋았다 하고 직장 다닐 땐 언제 은퇴하나 하다가 은퇴하면 직장 다닐 때가 좋았다고 합니다. 결혼하기 전엔 언제 결혼하나 하다가 결혼하고 나면 총각 시절이 좋았다고 하고 아이 낳기 전엔 언제 아이가 생기나 하다가 아이 낳고 나면 시혼 때가 좋았다고 합니다. 항상 지금은 힘들다 하면서 살다가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때가 좋았다 하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언제 행복하겠습니까? 과거를 그리워하고 미래를 걱정하면서 정작 현재는 놓치고 사는 겁니다. 한 40대 직장인이 상담을 오셨습니다. 학창 시절엔 공부가 힘들어서 빨리 어른이 되고 싶었다고 합니다. 직장에 다니면서는 업무 스트레스 때문에 학생 때가 그리웠다고 하고요. 지금은 아이들 교육비와 집 대출 때문에 힘들어서 언제 은퇴할까만 생각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니 이분은 한 번도 현재를 만족스럽게 산 적이 없습니다. 이런 분들의 공통점이 무엇인가요? 현재라는 시간을 사는 법을 모른다는 겁니다. 늘 다른 때를 그리워하거나 기대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인생이라는 것은 과거에 살 수도 없고 미래에 살 수도 없습니다. 오직 현재 이 순간에만 살 수 있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아무리 그리워해도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걱정해도 우리 뜻대로만 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실제로 사는 시간은 언제입니까?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젊은 시절을 돌이켜보세요. 그때 정말 그렇게 좋았습니까? 지금 생각하면 좋았던 것 같지만 그때도 그때 나름대로의 고민과 어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단지 시간이 지나면서 힘들었던 기억은 희미해지고 좋았던 기억만 선명하게 남아있는 겁니다. 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퇴하면 정말 행복할까요? 은퇴한 분들을 보세요. 또 그 나름대로의 고민이 있습니다. 건강 문제, 경제적 문제, 외로움의 문제, 어느 때든 그때 나름의 어려움이 있는 법입니다. 그럼 언제나 힘든 것만 있다는 말입니까? 그런 게 아닙니다. 어느 때든 좋은 것도 있고 힘든 것도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늘 다른 때를 바라보면서 현재의 좋은 것들을 놓치고 산다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중요합니다. 60대라면 아직도 30년이나 더 살아야 하나 하지 말고 아직도 30년이나 더 살 수 있구나 하고 생각해 보세요. 같은 상황인데 마음가짐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이들을 키우느라 힘든 젊은 부모라면 언제 아이들이 클까 하지 말고 아이들과 함께하는 이 소중한 시간을 누려보세요. 아이들은 정말 빨리 큽니다. 나중에 아이들이 다 크고 나면 이때가 그리워집니다. 직장 생활이 힘든 분이라면 언제 퇴직할까 하지 말고 지금 일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해 보세요. 건강해서 일할 수 있고 월급을 받을 수 있고 사회적으로 쓸모 있는 존재라는 것은 축복입니다. 한 70세 할아버지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젊을 때는 늘 바빴다. 아이들 키우느라, 돈 벌느라, 집 장만하느라. 그때는 그게 다 짐처럼 느껴졌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 그 모든 것이 행복이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바쁘다는 것은 필요한 사람이라는 뜻이고 책임이 있다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뜻이었다고 깨달으셨다는 겁니다. 현재를 사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지금 내가 가진 것들을 세어보는 겁니다. 건강, 가족, 친구, 일, 집, 당연하게 여기던 것들이 사실은 모두 감사한 것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할 수 있는 작은 기쁨들을 찾아보세요. 맛있는 차 한 잔, 따뜻한 햇살, 가족의 웃음소리,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됩니다. 일상 속의 작은 행복들이 진짜 행복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현재의 어려움도 받아들이는 겁니다. 힘든 일이 있으면 언제까지 이럴까 하지 말고 지금 이 어려움도 내 인생의 한 부분이라고 받아들이세요. 모든 것은 변합니다. 좋은 일도 영원하지 않고 힘든 일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비 오는 날을 생각해 보세요. 비가 올 때 언제까지 비가 올까 하면서 짜증내지 말고 오늘은 비 오는 날이구나 하고 받아들이세요. 비 오는 날의 운치도 있고 비 오는 날만의 아름다움도 있습니다. 인생의 어려운 시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를 사는 또 다른 방법은 감사 인사를 자주 드리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또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밥을 먹으면 이 음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잠자리에 들면 무사히 하루를 마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런 습관이 자리 잡으면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과거를 그리워하거나 미래를 걱정하는 대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의 소중함을 알게 됩니다. 한 젊은 스님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스님, 언제가 가장 행복한 때입니까? 제가 답했습니다. 바로 지금이다. 과거의 어느 때도 아니고 미래의 어느 때도 아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소중한 시간이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지금 이 순간을 사는 연습을 해보세요. 과거에 매달리지 말고 미래를 걱정하지 말고 바로 지금 여기에서 행복을 찾아보세요. 그러면 인생이 훨씬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나이는 사실 버려야 할 시기입니다. 젊을 때 필요했던 것들을 하나씩 내려놓는 겁니다. 집착, 욕망, 불필요한 말, 노여움, 이런 것들을 조금씩 줄여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더 많이 쥐고 있으려고 합니다. 더 많이 가지려 하고, 더 많이 통제하려 하고, 더 많이 참견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마치 산을 오를 때와 같습니다. 산을 오를 때는 필요한 것들을 배낭에 넣고 갑니다. 그런데 정상에 다다르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무거운 짐을 계속 지고 있어야 할까요? 아닙니다. 필요 없는 것들은 하나씩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래야 정상에서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경치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을 때는 성공하기 위해,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많은 것들이 필요했습니다. 욕심도 필요했고, 경쟁심도 필요했고, 때로는 화를 내는 것도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그런 것들이 오히려 짐이 됩니다. 늙는 것은 단풍이 물드는 것과 같습니다. 나무가 가을이 되면 잎이 빨갛게, 노랗게 물듭니다. 그리고 겨울이 되면 그 잎들을 모두 떨어뜨립니다. 그래야 추운 겨울을 견딜 수 있고, 봄이 되면 새로운 잎이 날 수 있습니다. 잘 늙는다는 것은 단풍처럼 아름답게 물들었다가 때가 되면 깨끗이 떨어뜨릴 줄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잘 늙는다는 게 무엇이냐면 과하지 않게 사는 겁니다. 과식도, 과음도, 과로도, 과욕도 모두 피해야 합니다. 젊을 때는 좀 과해도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몸도 마음도 과한 것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한 60대 사업가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평생 일만 하면서 살아오셨는데 은퇴 후에도 계속 사업에 간섭하려고 하시더라고요. 아들이 회사를 물려받았는데도 자꾸 이래라 저래라 하시는 겁니다. 결국 아들과 갈등이 생기고 가족 관계도 나빠졌습니다. 이분은 권력을 내려놓지 못했던 겁니다. 또 한 할머니는 70세가 넘었는데도 자식들 일의 모든 것을 간섭하려고 하셨습니다. 며느리가 요리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손자 교육까지 모든 것에 개입하려고 하시더라고요. 자식들은 피곤해하고 본인도 스트레스 받고 이런 분은 통제욕을 내려놓지 못한 겁니다. 버려야 할 첫 번째는 집착입니다. 돈에 대한 집착, 권력에 대한 집착, 자식에 대한 집착. 집착이 있으면 괴롭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놨는데도 더 벌어야 한다고 생각하면 괴롭고, 자식이 잘 되는데도 더 잘 되기를 바라면 괴롭습니다. 집착을 내려놓으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두 번째로 버려야 할 것은 과도한 욕망입니다. 젊을 때는 이것도 갖고 싶고 저것도 갖고 싶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정말 필요한 것이 얼마나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건강하고 가족이 화목하고 하루 세끼 맛있게 먹을 수 있으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세 번째로 버려야 할 것은 불필요한 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말을 줄여야 합니다. 젊을 때는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 많은 말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말보다는 침묵이 더 깊이가 있습니다. 꼭 필요한 말, 도움이 되는 말, 따뜻한 말만 하면 됩니다. 네 번째로 버려야 할 것은 노여움입니다. 젊을 때는 화를 내는 것도 필요했습니다. 부당한 일에 맞서고 자기 권리를 주장하려면 때로는 화도 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화를 낼 일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일들이 그냥 넘어갈 만한 일들입니다. 그럼 무엇을 채워야 할까요? 버리기만 하면 허전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버리면 버릴수록 더 소중한 것들이 보입니다. 첫째로 여유를 채우세요. 젊을 때는 늘 바빴습니다. 해야 할 일이 산더미였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시간이 생깁니다. 이 시간을 여유롭게 보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급할 것이 없습니다. 천천히, 느긋하게 살면 됩니다. 둘째로 너그러움을 채우세요. 젊을 때는 자기 기준으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사람들의 다양함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내 방식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의 삶의 방식도 인정하고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셋째로 감사함을 채우세요. 젊을 때는 더 많은 것을 원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지금까지 살아온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됩니다. 건강하게 여기까지 온 것,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것, 하루하루 무사히 지낼 수 있는 것, 모든 것이 감사한 일들입니다. 젊을 땐 자기 중심으로 살았다면 노년에는 봉사하고 주변 사람들을 돋보이게 하는 삶을 살면 됩니다. 자신이 주인공이 되려고 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이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자식들이 잘 되도록 뒤에서 조용히 지켜봐 주고 손자, 손녀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사랑을 베풀어 주면 됩니다. 이것이 진짜 여유롭고 너그러운 삶입니다. 나무가 열매를 맺고 나면 잎을 떨어뜨리고 겨울을 준비하듯 우리도 인생의 열매를 맺고 나면 불필요한 것들을 떨어뜨리고 본질만 남겨야 합니다. 그 본질이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가족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 세상에 대한 사랑. 이런 사랑만 남기고 나머지는 모두 내려놓으면 됩니다. 오늘부터라도 하나씩 버리는 연습을 해보세요. 오늘은 화내지 않기, 내일은 불평하지 않기, 모레는 간섭하지 않기. 이렇게 하나씩 버리다 보면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건강에 대해서도 마음가짐을 바꿔보세요. 당연히 늙으면 아프다는 걸 받아들이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서 몸이 아프면 크게 낙담합니다. 왜 이렇게 아픈가,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하면서 괴로워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기계도 오래 쓰면 고장이 나는데 몸이 70년, 80년을 써왔으면 여기저기 말썽이 생기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대신 잘 보이고 잘 들리는 건 감사한 특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80세인데도 안경 없이 신문을 읽을 수 있다면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보청기 없이 대화할 수 있다면 그것도 감사한 일입니다.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고마운 일입니다. 한 85세 할아버지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당뇨병도 있고 고혈압도 있어서 매일 약을 드십니다. 그런데 참 밝으셨습니다. 물어보니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나이에 약만 먹으면 되니까 얼마나 고마운가. 예전에는 이런 병에 걸리면 죽었는데 지금은 약으로 관리할 수 있지 않은가. 의학이 발달해서 고맙고 약이 있어서 고맙고 약을 살 돈이 있어서 고맙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바로 건강한 마음가짐입니다. 병을 원망하지 않고 치료받을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는 겁니다. 완벽한 건강을 기대하지 않고 지금 상태에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가장 큰 효자는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스스로 몸을 관리하고 자립적으로 사는 것. 그게 진짜 행복입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고 스스로 일어나고 스스로 씻고 스스로 밥 먹고 이런 일상적인 것들이 모두 소중한 겁니다. 한 70세 할머니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에 혼자 갈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간병인이 필요하지 않고 자식들이 수발을 들지 않아도 되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시는 겁니다. 자식에게 의존하려 하지 마세요. 물론 자식들은 부모를 모시는 게 도리입니다. 그런데 부모 입장에서는
자식들에게 의존하지 않고 살 수 있을 때까지는 최대한 자립하는 게 좋습니다. 자식들도 자식들 나름대로 할 일이 많고 살아갈 일이 많습니다. 주어진 제도와 환경 안에서 여유롭게 살면 됩니다. 요즘은 노인복지 제도도 많이 발달했습니다. 경로당도 있고 복지관도 있고 각종 프로그램들도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면서 자신만의 삶을 만들어가면 됩니다. 한 노인복지관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할머니들이 참 생기발랄하셨습니다.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고 공예품도 만들고 집에서 혼자 텔레비전만 보고 계실 때보다 훨씬 건강하고 밝으셨습니다. 같은 또래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웃음도 많아지고 활력도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활동들을 부담스러워하지 않는 겁니다. 억지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것을 찾아서 자연스럽게 참여하면 됩니다. 어떤 분은 등산을 좋아하고, 어떤 분은 바둑을 좋아하고, 어떤 분은 독서를 좋아합니다. 각자의 취향에 맞는 활동을 찾아서 즐기면 됩니다. 결국 괴로움도 마음의 습관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작은 것 하나씩 바꿔보세요.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르면, 또 예전 습관이 나오네 하고 웃으면서 긍정적으로 바꿔보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새 행복한 습관이 몸에 배게 될 겁니다. 마음이라는 것은 밭과 같습니다. 어떤 씨앗을 뿌리느냐에 따라 독초도 자라고 꽃도 핍니다. 괴로운 생각의 씨앗을 뿌리지 말고 감사와 긍정의 씨앗을 뿌리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씨앗을 뿌리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또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말해보세요. 밥을 먹으면 이 음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말해보세요. 가족을 보면 이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라고 마음속으로 말해보세요. 처음엔 어색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계속 하다 보면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감사할 일들이 더 많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보면 감사할 일들이 무궁무진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긍정의 씨앗을 뿌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지 않은 일이 생겼을 때 최악의 경우를 생각하지 말고 최선의 가능성을 생각해 보세요. 비가 오면 식물들이 좋아하겠다. 공기가 맑아지겠다고 생각하세요. 몸이 아프면 좀 쉬라는 신호구나. 건강을 돌아보라는 뜻이구나 하고 생각하세요. 이런 연습을 계속하다 보면 마음의 습관이 바뀝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자동으로 나오던 것이 긍정적인 생각이 자동으로 나오게 됩니다. 걱정과 불안이 습관이던 것이 감사와 평화가 습관이 됩니다. 나이 든다는 것은 단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젊을 때는 몰랐던 것들을 알게 되고 젊을 때는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인생의 우선순위가 분명해지고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건강도 감사하고 가족도 감사하고 하루하루 무사히 지낼 수 있는 것도 감사합니다. 과거에 힘들었던 일들도 이제는 추억이 되고 미래에 대한 걱정도 많이 줄어듭니다. 지금 이 순간을 평화롭게 살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혼자라고 외로워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낸 분들, 자식들이 멀리 있어서 자주 못 보는 분들, 외로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혼자 있는 시간을 외로움이 아니라 자유로움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젊을 때는 늘 누군가를 위해 살았습니다. 부모를 위해, 배우자를 위해, 자식을 위해, 이제는 온전히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좋아하는 책을 읽고, 좋아하는 음악을 듣고, 좋아하는 곳에 산책을 가고,
이런 시간들이 모두 소중한 선물입니다. 여러분, 괴로움은 마음의 습관일 뿐입니다. 습관은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작은 것 하나씩 바꿔보세요. 그러면 남은 인생이 분명히 행복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께 찾아뵙겠습니다.